그 앞에 보이는 나무처럼 그 앙상한 가지만 있지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푸르름을 간직한 요 작은 나무가 보입니다.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겨우사리입니다. 겨우사리는 그 약재로도 많이 쓰고 차로도 많이 끓여 먹는데요. 우선은 잎을 보면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마주나기입니다. 겨우사리는 우리나라에 5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에 보이는 겨우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열매가 좀 노랗는데 빨간색인 붉은 겨우사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달리는 노란색으로 달리는 꼬리 겨우사리가 있고요. 남쪽 지방 뭐 제주도 같은 데 볼 수 있는 참나무 겨우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전라도 쪽에서 본 보길도 가서 본 동백나무 겨우사리 이렇게 겨우사리가 5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겨우사리, 열매가 붉은 겨우사리, 그 다음에 그 꼬리 겨우사리, 그 다음에 남쪽 지방에 있는 2가지 참나무 겨우사리, 동백나무 겨우사리 이렇게 5종이 있는데요. 다 5종 중에서 대부분이 상록인데 세 번째인 그 꼬리 겨우사리만 그 하록성입니다. 하록성이라는 의미는 이제 여름에는 푸른데 겨울에는 그 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거는 그 겨우사리입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이렇게 원나무에 이렇게 기생해서 자라잖아요. 겨우사리는 기생해서 자라는 특징이 있고요. 열매가 뚝 떨어지면은 그 끈적끈적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새가 먹고 떨어뜨리면은 저렇게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은 저 겨우사리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상록성인 겨우사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은 잿빛 하늘입니다. 오늘은 잿빛 하늘이고요. 날씨는 12월답지 않게 상당히 포근한 날씨입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지금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네요. 가끔 저 위에 요렇게 2군데 겨우사리도 보이긴 합니다. 오늘은 국립수목원에서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진 나무 말고 푸르름을 간직한 나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출발하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앞에 푸르름을 간직한 나무를 만났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파트 하단 같은데 경계목으로 많이 심은 회양목입니다. 회양목은 우선 이렇게 보면은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잎이 마주나기고 거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조금 쏙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바로 우리나라의 해양목가에 있는 나무는 해양목가는 해양목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앞면은 요렇고 거치도 하나도 없고요. 또 뒤에 보면은 뒷면은 요렇습니다. 주맥이 조금 도드라지게 조금 흰줄이면서 조금 튀어났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본 적 없으시죠? 이게 해양목인데요. 해양목은 뭐 이렇게 전지전절 자라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경계목으로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이 나무도 거의 2m 가까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2m가 넘어갑니다. 이 나무 같은 해양목인데요. 실제 자라는 곳은 뭐 영월이라든지 정선, 뭐 강릉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영동지방 아니면 영서지방에 있는 시멘트 공장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영월, 제천, 뭐 그 다음에 뭐 그 동해시 뭐 그 다음에 강릉 뭐 이런 쪽에 그 석회암지대에서 많이 자라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저 줄기를 잘라 가지고 그 우리 목도장이 있죠. 목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회양목을 도장나무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어디 외국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암지대 가서 석회암지대 바위 틈에서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여러분께 푸르름이 간직한 나무, 그리고 우리가 경계목으로 많이 심는 나무, 아주 유용한 나무, 도장나무
예, 회양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00억이 넘는 땅이랍니다. 와, 이 앞에도 예, 푸르름을 간직한 나무를 만났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나무가 자랐네요. 이렇게. 그리고 끝부분은 이렇게 침인데요. 길이는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주맥이 녹색이고 오른쪽 왼쪽 손구멍이 기공조선이 하얗습니다. 여기 특징인데요. 요게 바로 개비자 나무입니다. 지금 여기 이 야에서 자라잖아요. 개비자 나무는 중부지방에서도 이렇게 예, 겨울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예. 그 비자나무는 요거 좀 짧고요. 이렇게 좀 좁고 좀 짧습니다. 예. 그리고 기공조선 흰 줄이 여기 두 줄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특징이 비자나무는 여기 중부지방에 못 삽니다. 예, 우리 뭐 제주도라든지 전라도 쪽에 예, 그 비자나무가 자라는데요. 특히 예, 제주도의 그 비자림이 엄청 유명하죠. 예, 저도 그 비자림 숲을 가봤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예, 요거 그 중부지방에서도 월등히 가능한 예, 그 비자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개비자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개비자나무도 우리나라에 일과 일종이죠, 그죠? 개비자나무과에 개비자나무만 있습니다. 예, 방금 해양목과에 해양목 한 종이 있었는데 예, 개비자나무도 예, 개비자나무과에 개비자나무만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예, 남부지방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예, 중부지방에서도 월등히 가능한 예, 개비자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이 앞에도 예, 푸르름을 간직한 나무인데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쭉 그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나무도 무슨 나무인지 한번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립수목원 오니까 제가 무식한 줄 알고 예, 이름표가 다 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또 특징도 이렇게 잘 이름표가 있어서 잘 알 수가 있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에 종비나무죠. 예, 소나무가로도 있습니다. 소나무가 압록강 유역의 고산 지역에 자생하는 상록 침엽 교목이죠. 꽃은 5월에 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소나무가인지 알 수 있는 게 여기 솔방울이 있습니다. 솔방울이 제 손바닥 정도 길이로 이렇게 길쭉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매미 여기 있네. 솔방울, 이렇게 솔방울도 이런데요. 수필을 보면은 소나무보다 더 얇게 이렇게 갈라진 것 같아요. 퍼즐 모양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종비나무인데요. 요게 소나무가의 가문비 나무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문비 나무라고 보면 되는데 남한에서는 볼 수는 없고 예, 압록강 쪽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예, 열매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면 열매는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께 예, 종비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침엽수들은 예, 이렇게 바늘 모양의 이런 침엽수들은 예, 우리가 그러니까 거시식물이라고 보통 부르고 또 다른 말로 나다식물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런 식물은 예, 나다식물입니다. 예, 소나무가의 가문비 나무 속 예, 종비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 앞에도 큰 나무가 있는데요. 완전히 푸르름을 간직한 나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나무로 보이네요. 이 앞에도 작은 전나무들이 있습니다. 요거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면 참 예쁜 나무죠. 예,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전나무는 우선은 특징이 이 끝부분이 침처럼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만지면 좀 따갑습니다. 아주 날카롭죠, 그죠? 이렇게 끝부분이 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흰 줄이 두 개 있죠. 상당히 이렇게 찌르면 아픕니다. 예, 이 특징인데요. 전나무는 소나무가 전나무 속이죠. 예,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면 참 예쁜 나무인데요. 이게 예, 또 상당히 공손한 나무죠. 예, 이름부터가 예, 전나무입니다. 예, 여기 전나무 있는데 전나무는 열매가 위쪽에서 알려서 실제로 열매를 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이 큰 나무들도 멋진데요. 전나무입니다. 국립수목원은 저쪽 위쪽에 가면은 전나무 숲이 따로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예, 여러분께 아주 날씬하게 쭉 자란 너무 멋진 예, 전나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이 앞에 지금 날씬한 예, 전나무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진데요.
제가 천천히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이 나무하고 저 나무도 같은 전나무예요. 너무 멋져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이 아주 큰 나무 보면은 영험한 기운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이런 나무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수피를 한번 살펴볼까요? 수피가 이렇게 나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로로 많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이게 정말 큰 전나무입니다. 제가 하나를 안아야 될 정도로 보다 더 큰데요. 이 나무가 전나무네요. 전나무 아래서 여러분 파란 하늘은 아니지만 또 멋진 전나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영험한 기운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영험한 기운 좀 받으세요. 전나무입니다. 와, 이 앞에도 푸르름을 간직한 나무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들만 있는데 이런 나무가 없으면 겨울이 너무 쓸쓸할 것 같아요. 이렇게도 푸르름 간직한 나무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나무는 또 어떤 나무일까요? 지금 나무가 뭐 4, 5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 키보다 훨씬 큰데요. 이 나무는 이렇게 얼핏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그 개비자나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좀 침처럼 되어 있고요. 뒷면을 보면은 거의 옅은 녹색입니다. 아까 그 개비자나무는 주맥은 녹색이고 요쪽 오른쪽 왼쪽이 좀 하얀 쪽으로도 흰색이었는데 얘는 완전히 그린입니다. 앞에도 그린, 뒤에도 그린. 그린 주목입니다. 주목. 주목이란 거는 나무 숲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속을 잘라보면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붉은 주자를 써서 주목인데요. 여러분, 그 주목이 수영이 예뻐가지고, 그리고 또 워낙 천천히 자랍니다. 주목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원에 어디 가도 이 주목이 없는 곳은 없을 거예요. 정원에서 많이 심는 나무인데요. 실제로 자라는 거는 태백산맥이니까 태백산이라든지 이런 고산에서 자랍니다. 제가 하나름 안아도 못 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들도 많고, 또 고사목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를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간다고 하죠. 정말 그 정원에서 이렇게 수영을 예쁘게 이렇게 삼각 형태로 이렇게 가꾸는 거 보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또 태백산 고산에 가서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고사목도 그 죽은 나무도 천년을 가니까 그런 고사목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멋지답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회 되실 때 태백산 가서 그런 주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태백산 올라가기 힘드시죠? 올라가기 힘드시면 제가 또 좋은 장소를 여러분을 위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용평 스키장이 있는 바랑산입니다. 바랑산은 그 곤돌라로 1458m 정상까지 가는데요. 거기 천년 주목 숲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멋진 주목을 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께 몸이 불편해서 고산까지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용평 스키장이 있는 바랑산을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립니다. 꼭 가셔서 멋진 주목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어놓은 주목하고는 완전히 아름드리 나무는 정말 다른 느낌이랍니다. 여러분께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태백산맥 고산에서 자라는 아주 멋진 주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이 앞에도 크리스마스 추리하면 너무 예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또 저 나무, 이 나무, 세 나무 같은 나무인데요. 너무 수영이 예쁘죠. 아주 크질 않아서 잘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름이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는 한라산, 고산에서 보통 자라죠. 그리고 이 남쪽 지방에는 구상나무가 있지만, 중부 지방에는 이 비슷한 분비나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용평 스키장이 있는 바랑산 정상 같은 데 가면은 볼 수가 있는데, 분비나무를요. 지금 기준이 전북 무주구촌동 도규산이 기준입니다. 도규산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구상나무가 자라고요. 위쪽은 분비나무가 자랍니다. 나무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입니다. 그러니까 특산식물이라는 의미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구상나무는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보면 여기에 코리아나가 들어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니까 아주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우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이 그 가지가 가지 잎들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60도 형태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잎도 좀 짧고 좀 더 당겨 보면은 잎 앞쪽이 뾰족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성게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풋살, 성게를 뭐 풋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예, 요거 예. 뒷면을 또 봐야 되죠. 그러니까 기공조선이 아주 하얗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부분은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하트 모양이라 이렇게 요드라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갈라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침처럼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구상나무는 분비나무에 비해서 잎이 좀 더 짧고요. 좀 짧습니다. 이게 짧고 그리고 또 잎 형태도 이렇게 360도 이렇게 나는데 분비나무는 여기에 잎보다 좀 잎이 좀 더 길고 또 하트 모양 끝부분은 그러니까 옆두는 하트 모양이고 잎이 좀 더 깁니다. 그리고 또 수평으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수평보다는 이제 조금 360도는 아니고 이렇게 수평은 잘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자랍니다. 요렇게 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구상나무를 딱 보면 이거는 360도 이렇게 잎이 돌려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 구상나무입니다. 우리나라 특산 식물 예, 여러분께 소나무과입니다. 소나무과의 예, 구상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상나무 열매는 위로 달리죠. 이렇게. 예, 뭐 적구상, 예, 뭐 적구상, 예, 붉은 형태의 열매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형태의 열매도 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달립니다. 이렇게. 이 열매 달리는 모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아래로 달리는지 위로 달리는데 이 구상나무는 열매가 위로 달립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에는 비슷한 분비나무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우리나라 특성식물 예, 구상나무인데 요새 날이 좀 많이 더워지잖아요, 그죠? 예, 날이 더워져가지고 예, 구상나무가 많이 죽는다고 해요. 안타깝습니다. 예, 뭐 침엽수 날씨가 온난화가 되면서 뭐 책 같은 걸 보면 이제 침엽수의 학살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요. 예, 이렇게 침엽수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구상나무였습니다. 이 앞에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구상나무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인데 나무가 조금 이렇게 누워있는 경향성이 보이네요. 이렇게 예, 눈향나무죠. 예, 향나무는 향나무인데 예, 누워있다는 향나무죠. 이렇게 누워있다는 향나무인데요. 눈향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은 누워있는 이유가 바람이 세차게 부는 예, 고산 같은 데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대부분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과는 예, 측백나무과입니다. 측백나무과인데 설악산, 한라산 등 고산지대에 분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록 침엽 감목인데 예, 이 잎을 보면은 그 우리가 향나무들은 보통 이렇게 그 가시 모양의 침엽이 있고 물고기 비늘 모양의 이렇게 인엽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찔러서 아픈 게 없는 거 보니까 대부분 인엽으로 되어 있어요. 인엽. 예, 물고기 비늘 모양의 인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침엽이 잘 안 보입니다. 가시 같은 게 침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제가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윤상나무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면은 거의 그 인엽이지 침엽은 거의 안 보입니다. 예, 보통 향나무는 예, 인엽하고 침엽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눈향나무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인엽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또 개량종인 가이즈카 일본에서 개량한 가이즈카 향나무 같은 경우에도 침엽이 거의 없고 예, 거의 인엽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가이즈카 향나무도 자른다든지 교란을 입으면은 이제 침엽이 성질이 나옵니다. 침엽이 나옵니다. 예, 요거 예, 고산에서 자라는 예, 설악산이라든지 아니면 예, 한라산 고산에서 자라는 예, 윤향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윗사오론 가니까 그 이쪽에 이렇게 누워있는 나무들이 있던데 그 향나무가 눈향나무였네요. 예, 눈향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소나무입니다. 뭐 소나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소나무는 예, 그 소나무가로 우리나라 대표 수종으로 나무 한 종으로 봤을 때 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예, 그 잎이 가을에 떨어지는 예, 하록성 참나무 6종, 예, 성떡굴 졸갈신 예, 그 나무 6종을 다 합하면은 이 소나무보다는 많죠. 예, 그러니까 참나무 6종은 이 소나무 한 종보다는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소나무 한 종이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예, 침엽이 2개인데요. 그래도 확인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2개. 그죠? 2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침엽. 바늘 모양의 침엽이 끝부분이 좀 찌르면 예, 조금 예, 따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슷한 예, 바닷가에서 자라는 곰솔이 있죠. 그죠? 곰솔. 그러니까 우리 뭐 보통 산에 가면 보는 건데 그 소나무. 그죠? 그리고 또 바닷가 쪽에서 좀 억센 소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곰솔인데 특징이 이 소나무는 이렇게
요 그 겨울눈이 이렇게 그 붉은색이잖아요. 적색이잖아요. 예, 곰솔은 겨울눈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곰솔일까 그 소나무일까 헷갈리면 겨울눈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붉은 계통이면은 소나무, 흰색 계통이면은 그거는 예, 곰솔인 거죠. 그리고 또 잎도 좀 길고 잎도 더 억셉니다. 찌르면 아픕니다. 얘는 많이 안 아프근데 곰솔은 찌르면 아픕니다. 예. 저한테 찔려보고 싶은 사람 오세요. 제가 곰솔 한번 찔러봐 드릴게요. 예. 그리고 뭐 소나무가 나왔으니까 예. 또 비슷한 리게다 소나무가 있죠. 리게다 소나무는 북미 원산인데요. 이 침엽이 3개예요. 또 침엽 3개인 게 또 백송이 있죠. 그거는 중국 원산인데 수피가 나중에 그 나이가 들면 하얘지는데요. 걔도 3개. 그죠? 리기다 소나무 3개, 백송 3개. 그 다음에 잣나무는 5개죠. 그죠? 우리나라 잣나무. 그 다음에 뭐 선잠나무, 잣나무 다 들어간 건 다 5개입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소나무 우리나라에서 단일 그 종으로는 가장 많은 나무입니다. 참나무 6종. 예. 그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상떡굴, 졸갈신, 예. 하록석 나무 6종을 합하면 이 소나무보다는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 겨울 내내 푸름을 간직한 나무. 예. 소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침엽이 2개다. 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립수목원 오면 좋은 게 전국에 있는 예, 우리나라 자생식물들을 다 심어놔서 관찰하기가 너무 좋고요. 예, 이름표도 있고 설명도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 예, 그 일반인들이 와서도 이렇게 식물 하나하나 익히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눈축백입니다. 이 나무는. 네, 눈축백인데 보통은 이렇게 누워 자랍니다. 근데 여기는 식재를 해가지고 그냥 쭉 자랐는데 자생에서는 많이 좀 누워서 자란다고 합니다. 눈이라는 의미는 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자가 들어갔으면 거의 고산에서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이렇게 직립하면 다 쓰러지겠죠.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누워서 자라는데요. 눈축백은 강원도와 북한 등 아고산지대, 고산지대가 있고 조금 더 밑에 아고산지대잖아요. 감모성으로 누워 자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나라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자생지가 좁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예, 아주 귀한 나무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죠. 보물 같은 나무네요. 예, 측백나무는 뭐 이렇게 측백나무는 거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자라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죠. 근데 측백나무는 눈축백은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일단 보기에도 하얗습니다. 당겨보겠습니다. 이게 그 화백처럼 나비 모양이에요. 예, 화백, 예, 우리나라 원산은 아니잖아요. 눈축백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나비 한 2마리가 날아가는 건데, 그죠? 예, 날개가 2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눈축백의 특징이에요. 예. 우리 축백나무는 뒤에가 그린이죠, 그냥. 예. 눈축백은 화이트입니다. 일단 화이트인데, 그거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공조선 또는 손구멍이라고 보통 부르죠. 예, 이게 나비 모양입니다. 예, 화백도 나비 모양인데 이 친구는 그 친구보다 더 넓고 큰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예, 강원도와 북한 등에서 아고산지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라는 예, 눈축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귀한 나무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상당히 멋진데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숲이가 정말 붉습니다. 예, 여러분 아파트 하단이라든지 정원에 심은 나무를 이렇게 붉은색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그래서 주목이란 말이 왜 주목일까 궁금했을 텐데 제가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숲이가 붉은 게 보이시죠? 예. 제대로 확인시켜드려서 저도 너무 좋네요. 예, 주목입니다. 이게 워낙 늦게 자라서 예, 살아서 1000년, 예, 죽어서 1000년 간다고 하는데요. 예, 요 잎을 보면은 앞에도 그린이고 뒤에는 옅은 그린입니다. 예, 밝은 그린인데요. 이게 바로 주목이죠. 예, 여러분 이제 주목 확실히 아시겠죠? 예, 주목은 뭐 항암제인 텍소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예, 항암제도 추출하고 또 우리나라 그 태백산맥을 따라서 고산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실제로 보면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께 수피하고 또 수피 안쪽이 붉은색인 예, 주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같은 나무라도 제가 또 보이면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저나무 같은 네 나무네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그루, 앞쪽에 있는 나무 네 그루인데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멀리서 보면은 뭐 침엽수가 고만고만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이름표가 있는데요. 향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북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자생한다고 합니다. 예, 우선은 향나무 하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 큰 나무를 이렇게 줄기를 좀 깨서 컸어요. 그렇게 한 이만한 거. 그거를 우리 제사 지낼 때 할아버지가 연필 깎는 칼로 그걸 깎아가지고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거 어렸을 때 향을 맡은 기억이 있는데 향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제사 지내는 분위기도 나고 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네요. 예, 향을 이렇게 연필 깎는 칼로 깎아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향을 싹 피우면 향냄새가 싹 납니다. 요새 향을 뭐 이렇게 파란색 인조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렇게 둥그랗게 이렇게 스트로처럼 파는 거 있는데 그거보다는 또 완전히 다른 맛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향나무가 우리 진짜 향을 피우는데 쓰는 나무라는 걸 알았는데 여러분 향을 피운 사람 요새 잘 많지 않죠, 그죠? 우리 뭐 5학년, 6학년, 7학년 우리 이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선은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향나무는 가시 모양의 침 모양의 잎하고 또 물고기 비늘 모양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생겼는데 인엽이라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선 앞쪽을 보면은 이렇게 침처럼 보이죠. 이게 따갑습니다. 이렇게 좀 당겨 볼게요. 가시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늘처럼 보이죠? 이렇게 따가라. 아픕니다. 만지면 따갑습니다. 이렇게 침엽이 있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물고기 모양의 인엽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향나무는 침엽하고 인엽이 두 가지가 형태가 있다. 향나무란 거는 옛날 제사 때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향을 이용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학교 같은데 많이 향나무가 대부분 다 있죠. 심어놨죠. 그리고 옛날 학교는 많이 심어놨는데 요새 정원에는 많이 안 심는 것 같아요. 요거 침엽, 인엽 두 가지 형태인 향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금 눈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인엽이 많았고요. 섬향나무는 또 침엽이 많다고 해요. 나중에 섬향나무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네요. 요거 향을 피웠던 나무, 향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어린 나무가 있는데요. 이름이 가뭄비 나무예요. 독일 가뭄비 나무는 우리 정원에 심어서 좀 몇 번을 봤었는데 오리지널 가뭄비 나무는 저도 자생해서 별로 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일단은 암수 한 그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린 나무가 있는데 어린 나무는 뭐 큰 나무에 비해서 특징이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가 좀 방금 살펴보니까 우리가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360도로 이렇게 자랐잖아요. 잎들이 이렇게 봤는데 얘는 90도 정도 이렇게 반원 정도로 자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면은 좀 당겨 보면은 상당히 따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잎도 이거는 작은 나무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상당히 짧아요. 이렇게 거의 뭐 이건 몇 센치 될까요? 상당히 짧고 끝부분이 이제 침으로 돼 있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또 우리 뭐 구상나무처럼 기공조선이 이렇게 힘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무슨 짧습니다. 짧고요. 그리고 이 단면도 원형이 아니라 좀 눌러오는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잎이 이렇게 원형이 아니라요. 이렇게 좀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눌러진 형태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가뭄비 나무네요. 저도 가뭄비 나무는 자생해서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잎이 상당히 제 손가락을 비교해보면은 손가락의 한 3분의 1 정도? 너무 작습니다, 이게. 저도 나중에 자생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끝부분은 침으로 돼 있고 기공조선이 뒤에 흰줄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잎이 자라는 형태는 반구형, 반원. 360도가 아니고 이렇게 반원 정도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몰려서 자랍니다. 요거 가뭄비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우선은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앞은 이렇지만 옆은 이런 형태,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앞면은 이런 형태고 뒷면은 또 그린입니다. 앞면도 그린, 뒷면도 그린인데요. 지금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매가 좀 당겨 볼게요. 열매가 지금 실편이 열매 조각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 안에 뜯어져 버렸네요. 이 안에 지금 씨앗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게 씨앗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제가 그냥 별사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측백나무 열매는 별사탕처럼 생겼습니다. 성측백은
예, 그 우리 뭐야 쌀알처럼 생겼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별사탕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측백나무입니다. 측백나무는 잎을 잘라가지고 향을 맡아보면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우리가 동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측백나무를. 요새는 서양 측백나무도 많이 식재를 하는데요. 이렇게 측백나무, 서양 측백나무 차이는 이렇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잎으로도 뭐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께 측백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측백나무 열매는 별사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면도 그린, 뒷면도 그린입니다. 앞쪽에 있는 이 나무 세 그루가 측백나무인데요. 수영을 너무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삭막한 겨울에 이렇게 푸르름을 간직한 측백나무를 보면은 우리 마음이 포근해지죠. 너무 예쁘게 지금 전지전정을 잘해놨습니다. 측백나무는 잎이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돼 있고요. 측백나무가 대부분 다 그렇죠. 옆으로 보면, 앞에서 보면 이렇지만,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죠. 이렇게. 앞면도 그린, 뒤쪽도 밝은 그린입니다. 그리고 잎을 잘라서 향을 맡아보면은 향이 너무 좋아요.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인데요. 이게 바로, 측백나무네요. 측백나무 수영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한 예쁜 측백나무였습니다. 와, 이 앞에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소나무로 보이긴 하는데요. 가까이 가서 무슨 나무인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너무 멋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잣나무로 보이네요. 여러분 뭐 대부분 보면 이게 소나무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퍼즐명으로 숲이가 조금씩 갈라져서 잣나무로 보입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는 정원에 키우는 스트로브 잣나무는 숲이 거의 안 갈라지죠. 이 친구 소나무처럼 침엽인데요. 5개 맞죠? 5개 그죠? 스트로브 잣나무도 5개, 섬잣나무도 5개인데 짧아요. 얘는 섬잣나무는 이렇게 좀 길죠. 손가락 길이보다 좀 더 깁니다. 제가 손가락이 좀 짧긴 합니다. 이렇게 좀 길죠. 이게 아주 큰 나무인데 이렇게 숲이가 이렇게 퍼즐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우리나라 잣나무는, 스트로브 잣나무는 그냥 평활합니다. 이렇게 그냥 갈라지지 않고 평활합니다. 이 나무가 잣나무였네요. 앞에 있는 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큰 나무들이 다 잣나무예요. 아래쪽에 잣나무 솔잎 많이 떨어져 있죠. 우리 이 솔잎 보면은 아주 우리 5학년, 6학년, 7학년 우리 선생님들은 아궁이에 불 떼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걸로 나무에 불 붙이면 잘 안 타잖아요. 근데 이걸 이걸 갖다 놓고 불 싹 붙이면 이게 잘 붙거든요. 이게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작에 이제 불이 확 붙죠. 그때 생각나는데요, 이거. 저도 이제 학년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멋진 우리나라 잣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잣나무 솔방울에서 잣을 우리가 발라내는 거죠.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아래에서 제가 잣 열매를 주웠습니다. 지금 이 안에 게 지금 잣이 들었는데 요거 있죠. 요쪽 부분. 이 안에 요걸 깨면 잣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아이고, 딱대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잣나무, 잣입니다. 잣.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잣을 누가 다 까먹었나. 이 안에 있거든요. 이 안에. 이거는 실편이고요. 이 안에 딱딱한 잣이 들었으면 그걸 깨야지 이제 우리가 먹는 잣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이 안에 이렇게 이 안에 들었죠. 잠깐만요. 이렇게 안에 쭉 들은 자국이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잣 있다. 잣 있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걸 떼고 이걸 깨면 잣이 나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새 이런 잣나무를 사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벼도 모르는 판에 이 잣나무를 알겠습니까? 잣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걸 깨야지 사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다른 거부터 쉽지가 않고
이거 깨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잣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받습니다. 예, 여러분께 잣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침전수들은 예, 잎이 고만고만해가지고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심화학습 또 해드립니다. 예, 잣나무 잎은 예, 제 손가락 길이보다 좀 더 큽니다. 예, 그리고 5개 맞죠? 이게 5개. 낙엽이 된 이 잎 5개, 그죠? 이렇게 5개고, 요게 그 전나무 잎이에요. 전나무 잎 끝부분이 치밀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죠. 그러니까 잣나무하고 전나무 딱 보면 차이 나는 게 일단 잎이 좀 작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 아이 저기 잣나무인가 전나무인가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구별이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전나무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보다 뭐 크거나 작거나 그런데 잣나무는 손가락 길이보다 훨씬 큽니다. 소나무도 길이가 거의 뭐 잣나무보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여러분께 오리지널 우리 잣나무, 예, 전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잣나무 숲이는 이렇게 퍼즐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갈라집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는 평화랍니다.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바로 잣나무가 되겠네요. 위로 한번 쳐다볼까요? 멋집니다. 잣나무였습니다. 이 앞에도 푸르름을 간직한 나무가 있습니다. 예, 이름이 있죠. 예, 호랑가시나무로 됐는데 감탕나무가인데요. 이 친구도 예, 상록수 나무입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예, 이렇게 상록이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상록인데요. 주로 자라는 곳은 남쪽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부지방은 식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잎은 우선은 제가 항상 먼저 봐야 될 거는 잎차례부터 봐야 되잖아요. 어긋나기죠, 어긋나기. 따가라. 따가. 엄청 따갑습니다. 호랑가시 나무인지 알겠죠? 어긋나기입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죠? 이렇게. 일단 어긋나기고 이 앞부분이 그 엽두라 그러는데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가운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굽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죠, 이렇게 호랑이 발톱처럼 생겼죠. 그래서 호랑가시 나무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똑바로 가 있고 앞부분이 하나가 이렇게 숙인 상태. 호랑가시 나무인데 감탕나무가입니다. 감탕나무가는 우리나라 감탕나무가는 속이 하나밖에 없어요. 감탕나무 속인데요, 한 속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읊어볼까요? 예, 예. 우선은 감탕나무가니까 감탕나무, 예, 감탕나무. 그 다음에 꽝꽝나무. 꽝꽝나무는 제가 초반에 해양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해양목의 그 잎이 거의 작은데 거치가 좀 있습니다. 꽝꽝나무 다 상록이죠. 그 다음에 먼나무. 예. 그 남쪽 지방 그 뭐 완도 같은 데 가면은 예, 볼 수 있죠. 그 열매 빨갛게 달리는 예, 먼나무. 저 나무가 무슨 나무에 하면은 먼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먼나무. 그 다음에 이제 호랑가시 나무. 그 다음에 완도 호랑가시 나무. 또 마지막에 대패집 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패집 나무만 하록성이에요. 가을에 잎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6종이 있는데 6종 다 모두 다 암수 땅굴입니다. 예, 이 호랑가시 나무는 이제 사랑의 열매처럼 빨간 열매가 너무 예쁩니다. 제가 어저께 저기 나주 출장 갔다 왔는데 그 카페에 가니까 그 빨간 사랑의 열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얘는 잎이 앞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호랑이 발톱처럼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축였잖아요. 이 호랑가시 나무가 있는데 걔는 완도 호랑가시 나무더라고요. 완도 호랑가시는 이제 호랑가시 나무하고 감탄나무의 자연 교잡종인데요. 뭐 잎이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것도 있고 가시가 없는 것도 있고 하여튼 잎이 좀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예. 그거는 우리나라 또 특성식물입니다. 예. 얘는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예. 여러분께 감탕나무가의 감탕나무 속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감탕나무, 그 다음에 이제 꽝꽝나무, 예, 먼나무, 호랑가시나무, 완도 호랑가시나무, 마지막으로 하록성, 예,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예, 대패집 나무, 이렇게 감탕나무과 감탕나무 속, 예, 우리나라 자생식물 6종을 살펴봤고요. 추가로 그 낙상홍은 일본 원산이고, 미국 낙상홍은 미국 원산이죠. 낙상홍은, 예, 낙상홍도 암수도 안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죠. 예, 여러분께 감탕나무과 식구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큰 나무들도 다 호랑가시 나무예요. 예, 호랑가시 나무가 이게 뭐 수구를 수도 있고 중부지방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예, 그 꽃이 제대로 안 펴가지고 결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요즘 원래 호랑가시 나무가 그 암구를 하면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빨간 열매가 보이질 않네요. 빨간 열매는 너무 예쁘던데. 예, 중부지방에서는 열매를 보기 쉽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요렇게 숙인 상태. 그죠, 이렇게.
이거 또 어긋나기입니다. 예, 그 감탕나무과 감탕나무 속들은 다 어긋나기입니다. 여러분께 감탕나무과의 감탕나무 속, 호랑이 발톱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호랑가시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남쪽 지방에 가면은 빨간 열매가 요새 마저도 달려갖고 너무 예쁠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중부 지방에 월동은 하네요. 호랑가시 나무가. 지금 앞쪽에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데요. 이 나무하고 이 나무인데요. 제가 방금 우리나라 감탕나무과 감탕나무 속에 하락석 나무, 대패집 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그루가 대패집 나무입니다. 대패집 나무 그죠? 여러분, 감탕나무가 감탕나무 속들이 대부분 다 상록인데 이 친구 입 안 보이시죠? 하락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락성이라는 말은 상록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잎이 여름에 푸르고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패집 나무도 당연히 뭐 암수 안 구르고요. 감탕나무과 감탕나무 속들이 다 암수 안 구르고요. 그리고 이 나무 그 자생선은 제가 최근에 그 남한산성에 가서도 봤습니다. 뭐 그 잎이 뭐 이렇게 털이 없는 거를 민대패집 나무라고 불렀는데 그냥 대패집 나무로 거의 통합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아래쪽에 그 잎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것들 이 돌돌돌 말려 있는 게 다 이게 대패집 나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 주사서 펴긴 폈는데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측면은 많지는 않은 거 둘, 넷, 여섯, 한 8쌍 정도 되는데 끝부분이 이 측면이 끝까지 가지 않고 측면이 여기까지 왔다가 요렇게 뭐 거의 이어진 한 주맥은 아니고 끝까지 안 가고 여기서 조금씩 갈라진 형태 한 주맥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전 사진 찍은 거 있으니까 나중에 이 영상 만들면서 올려드릴게요. 여기에 대패집 나무네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휘모만 좀 보이네요. 이렇게. 여러분 감탕나무과 요거까지 아시면 우리나라 감탕나무과 감탕나무 속 육종을 다 알게 된답니다. 대패집 나무는 그냥 잎이 끝부분이 한 조각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감탕나무과 감탕나무 속들은 다 암수단구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대패집 나무는 하락성인데 하락성 나무가 하나 있다. 감탕나무과 감탕나무 속에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패집 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솔방울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그죠? 가까이 가가지고 정말 침엽이 2개인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솔방울이 보시면은 아래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위로 달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좀 그 식물 구별하는 관찰키가 되니까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아래로 거의 달렸죠?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요 열매 여기 하나하나 열매실 조각이라 실편이라 그러는데 얘가 밝은 날에는 이렇게 벌어지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이렇게 닫아요. 아주 신기하죠? 밝은 날에는 이렇게 이 실편을 열어가지고 씨앗을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면 딱 담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우리 자연이 이런 나무들이 사는 생존 전략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갑니다. 그죠? 이렇게 실편인데 이 안에는 보통은 이 씨앗이 2개가 들었어요. 이렇게 대부분 다 보면은 이거 솔잎이 2개가 맞죠? 이렇게 2개 보이시죠? 이렇게 2개. 제가 아래쪽에 있는 거 주워 볼게요. 이렇게 2개 맞죠? 이렇게. 이기다 소나무는 3장입니다. 3장. 그리고 이 소나무는 요 옆에 이렇게 보면은 맹아지 보통 이렇게 뭐 이 줄기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고 맹아지 아니면 도장지라 그러는데 하나도 없죠. 네, 이기다 소나무는 저렇게 이렇게 줄기에도 막 이렇게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솔잎이 막 나옵니다. 그 차이죠. 여러분께 잎이 2개인 바늘 모양의 잎이 2개인 소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라 그래요. 소나무였습니다. 또 동해안 쪽에 특히 소나무가 많은데 우리가 뭐 고성산불이라든지 옛날 뭐 양양산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송진이 많아가지고 이게 엄청 나무가 타게 되면은 엄청 그 송진 때문에 불이 더 크게 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 소나무가 많은 데는 진짜 산불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하고 또 칼엽수를 많이 심어야 되겠죠. 소나무가 너무 많으면 산불에 나면 되게 위험하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를 제가 멀리서 보고 향목이 많이 크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좀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가까이 와봤는데요. 이름표가 있습니다. 꽝꽝나무입니다.
관광나무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는 이 나무는 이제 식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감탕나무과 지금 감탕나무 속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해양목하고 거의 잎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딱 고만합니다. 그렇지만 해양목은 마주나기인데 비해 가지고 이 친구는 어긋나기입니다. 어긋나기 보이시죠, 여러분? 예,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입찰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잎이 좀 쑥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쑥 그 국자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자처럼 그죠, 이렇게 쑥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잎을 가장자리에 겉에 조금씩 있기도 합니다. 이게 여기 좀 있죠, 그죠?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해양목은 전혀 없는데 여기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목은 거의 둥근 형태라 보면 얘는 조금 이렇게 좀 더 긴 형태 이렇게. 요게 꽝꽝나무인데 감탕나무과 감탕나무 속도로 암수땅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 좋게 여러분께 열매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열매가 까맣게 익었습니다. 잎자루도 좀 있죠. 이렇게 저기 열매자루 좀 있죠. 그러니까 꽃자루 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까만 열매가 달리네요. 오, 중부지방에서 여러분께 꽝꽝나무를 소개해드릴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열매가 지금 아주 잘 달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또 열매까지 소개를 해드리네요. 예. 꽝꽝나무는 감탕나무과 감탕나무 속으로 첫 번째 잎은 어긋나기다, 그죠? 해양목은 마주나기다. 두 번째 얘는 거치가 있고 거치가 조금씩 있고 남쪽 지방에서 자란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이 친구는 암수땅구르죠. 예. 암수땅구르니까 열매가 또 이렇게 까맣게 달린다. 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경계목으로 해양목을 많이 심지만 남쪽 지방에는 이 나무를 좀 심기도 하더라고요. 거의 형태가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자세히 안 보면은 해양목하고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상록성 나무 남쪽 지방에서 자라면서 어긋나기 암수땅구루 열매는 까맣게 달리는 꽝꽝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 잊어먹겠죠, 꽝꽝나무는. 그죠? 이름이 독특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 나무들이 방금 살펴본 이 나무가 꽝꽝나무고요. 앞에 있는 이 나무들은 해양목이에요. 해양목 제가 보니까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같은 나무라도 여러 번 보면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답니다. 그리고 일단 해양목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얀 겨울눈이 보일 거예요. 이게 꽃눈이에요, 꽃눈. 나무들은 계절을 한 계절 내지 두 계절을 앞서갑니다. 보통 늦여름에 아니면 초가을에 겨울눈을 만듭니다. 내년 봄에 피울 잎눈, 꽃눈을 만드는데요. 요게 바로 꽃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꽃이 핍니다. 얘는 암수항구루입니다. 이렇게 꽃눈 보이시죠? 그리고 잎은 마주나기 정확히 보이죠? 그리고 또 거치도 없고 앞부분은 하트 모양으로 요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좀 옅은 노란색이나 녹색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가운데 흰 줄도 보이고요. 요게 해양목입니다. 근데 해양목 열매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부엉 새가 우는 밤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부엉이 3마리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1마리, 2마리, 3마리 보이시죠? 요거 이거 뜯어져 버렸네요. 하나는 뜯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부엉이 3마리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3마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열매가 부엉입니다, 여러분. 그죠? 부엉이는 여기 기가 있습니다. 올빼미는 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엉이가 맞죠. 해양목 열매는 부엉이 3마리로 갈라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잎은 마주나기입니다. 해양목이었습니다. 해양목이 자라는 것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암 지대에서 많이 자랍니다. 여러분의 심학습을 위해서 제가 잎을 2장씩 가져왔습니다. 잎을 따는 거 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한두 개 땄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왼쪽이 해양목이고요, 오른쪽이 꽝꽝나무입니다. 우선은 여기 이 친구는 마주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마주나게 달립니다.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로 달리고요. 이 친구는 어긋나기로 달렸죠. 제가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죠. 크기는 이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거칠한 거는 가장자리 톱니를 말하는데 전혀 없죠.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있어 보이죠.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암수 안 그루는 데 비해서 이 친구는 암수도 안 그루죠.
이 친구는 석회암지대에서 많이 자라고 이 친구는 예, 남쪽 지방에서 많이 자랍니다. 중부 지방에는 거의 안 자랍니다. 자생으로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좀 동글동글하고 얘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길쭉한 타원형이네요. 여러분께 회양목 마주나기, 어긋나기, 예, 꽝꽝나무 두 종을 한번 비교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앞쪽에 상당히 멋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는데요. 이 나무는 잎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잎을 확인을 위해서 조금 구했습니다. 보면은 잎이 당겨 보면은 나비가 있잖아요. 나비 문양이 있으면 숨구멍이 나비 모양이면은 화백입니다. 예. 편백은 Y자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예. 이 친구들이 화백인데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닙니다. 예.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인데 이 나무들이 다 화백인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정원에서도 많이 키우고 국립수목원도 식재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께 잎 뒷면이 기공조선이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하얀 문양이 있는 화백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국립수목원 온실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이름을 보니까 나한송입니다. 나한송이란 거는 불교 쪽에 말하는 나한을 말하는데요. 붉은색의 가사를 거친 나한을 말하는데요. 열매가 나중에 붉게 익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한 나무 이름입니다. 나한송은 이 나무는 자란 거는 우리나라 가고도만 자랍니다. 가고도가 어디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목포가 있잖아요. 제주도가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익으면은 이집이 가고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딱 사는 나무는 이 가고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주로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그 남쪽 지방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자라다가 쭉 올라와서 마지막까지 자라는 북한지가 북쪽에서 자랄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가고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한송인데요. 암수 땅구루입니다. 그리고 잎도 잎이 이렇게 손가락 정도로 긴데 조금 이렇게 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은 녹색인데요. 이게 바로 나한송인데 암수 땅구루입니다. 여러분께 이게 우리나라 자생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거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 암수 땅구루 우리나라의 가거도에서만 자라는 나한송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거도에서 자라는 거는 나한송하고 또 푸른 가막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른 가막살도 상록입니다. 여러분께 북한지가 가고도인 나한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모습이 상당히 멋있죠. 아주 널찍하게 쭉 컸는데요. 이 나무들이 다 잣나무네요. 소나무처럼 보여도 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숲이라든지 이런 걸 멀리서 보면은 저게 소나무일까 잣나무일까 보면은 이 나무 알아볼 수 있겠네요. 잣나무는 침엽이 별이 5개가 아니고 침엽이 5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잣나무는 숲이가 퍼즐 모양으로 갈라지는 데 비해서 우리 정원에 심는 스트로 잣나무는 퍼즐처럼 갈라지지 않고 평활합니다. 평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잣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솔방울이 아래로 이렇게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솔방울이 아래쪽으로 이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아래쪽으로 달려 있는데 좀 작습니다. 솔방울보다는.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나무가 울릉도에서 자라는 울릉솔송나무입니다. 일본의 솔송나무가 자라는데요. 울릉도에 자라는 솔송나무하고 일본에 자라는 솔송나무하고 거의 비슷한 줄 알았더니 이 전문가들이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단면 잎의 수지구란 부분이 솔송나무하고 울릉솔송나무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라는 솔송나무는 꽃이 5월 말 정도에 피는데 이 울릉솔송나무는 꽃이 한 4월 초에 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 차이가 한 50일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울릉솔송나무는 4월 초에 이제 꽃이 피고 솔송나무는 5월 말에 켜서 한 50일 정도가 차이 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이네. 솔방울은 굴이 소나무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의. 근데 잎을 제가 가까이 볼 수가 있는데 잎은 이렇게 거의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앞면 이렇고, 앞면도 끝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뒷면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흰 줄이 두 개가 있는데, 잎만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그, 구상나무? 예, 구상나무에 가까워요. 구상나무 또는 분비나무에 가까운데, 구상나무, 분비나무는,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가 위로 좀 이게 좀 길게 달리는데, 비해서 얘는 아래로 달렸잖아요. 전부 다요. 이렇게. 그죠. 잎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구상나무보다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잎은. 아래쪽, 이 옆쪽은 요두고, 이 뒷면도 기공조선이 흰줄이 두 개 있는 거 보면, 잎 한 장 똑같이 갖다 놓으면은, 예, 구상나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솔방울이 아래로 달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그림으로 봐서, 영상으로 봐서 잘 모를 텐데요. 제가 그걸 주워 볼게요. 여기 떨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게 있고, 잎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주워 볼게요. 이 정도 차이예요. 이렇게. 솔방울이 되게 작죠. 지금 제 손가락 마디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솔방울은 제 손가락 두 마디 내지 두 마디 이상 되거든요. 얘는 손가락 한 마디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솔방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작은 소나무 솔방울 같이 생겼잖아요. 위로 아래로 이렇게 달립니다. 여기 이름이 있죠? 이름이, 예, 울릉솔총나무죠. 이렇게. 예, 여기 있네요. 울릉이 돼 있나요? 이렇게 울릉? 예, 특산식물이라는 건데요. 특산식물은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예, 그리고, 예, 여러분께 좀 귀한 나무, 예, 솔방울이 아래로 달려 있고, 좀 작고, 그리고 잎은 앞쪽은 요두고, 잎 뒷면은, 예, 흰줄 기공조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자라는, 예, 특산식물, 여러분께 귀한, 예, 울릉솔총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멋지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솔방울이 여러분 저렇게 좀 다 보이죠, 그죠? 이게 다 아래로 그냥 쭉쭉 달려있는 게 너무 멋져 보이네요. 예. 우리나라 특산식물,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예, 울릉솔총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나무 소개해드리니까 저도 너무 기분 좋네요. 방금 울릉솔총나무를 소개해드렸고요. 앞에 있는 이 나무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숲이가 그 모가나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군복숲인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예, 머리가 하얘지지만 이 친구는, 예, 나이가 들면 이 숲이가 하얘져요. 나중에 여러분 뭐 창경궁 가서 혹시 그 보시면은 이거 그 숲이가 좀 하얀 숲이가 있는 그 백선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직은 지금 나이가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모습인데요. 이 그 백성은 자라는 곳이 중국 북경입니다. 북경 베이징 근처인데요. 이게 솔잎을 보면 이렇게 예, 침엽이 이렇게 세 개죠, 그죠? 리기다나무 잎처럼 이렇게 세 개입니다. 예, 이거 바로, 예, 나이가 들면 숲이가 하얘지는, 예, 여러분께, 예, 백송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기회 되실 때 창경궁 가시면 아주 멋진, 예, 백송을 볼 수가 있답니다. 백송이었습니다. 침엽이 3개, 리기다나무도 3개 기억해 주세요. 앞에 있는 이 나무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가 오늘 푸른 나무만 소개를 해드리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잎도 없는 나무를 소개해 드린다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잎을 제가 하나 주워놨습니다. 이렇게, 예, 부채 모양의 과자 또는 또 뭐 부채 모양의 잎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줄이 짝 있는 건 아시죠? 이렇게. 예, 요거, 예, 은행나무죠. 예,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는 잎이, 예, 활엽수처럼 보입니다. 그죠? 활엽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 나무는 침엽수들이 대부분 다 나자식물 아니면, 예, 거시식물인데 이 은행나무는 예, 나자식물이면서 거시식물이에요. 예, 원산지는 우리 뭐 주변에 많이 심어놨지만 실제로는 이제 중국입니다. 여러분께, 예, 은행나무 잎은 활엽수지만, 예, 이 나무는, 예, 분류상으로는 나자식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이렇게 보면은, 이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줄기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짧은 가지라 그래서 단지라 그러는데 단지에서 이렇게 또 잎이 나오고 또 그쪽 지고 또 가지가 조금 더 자라면서 또 잎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단지가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작은 우리 크리스마스 때 불 있잖아요. 작은 불들. 요런 것처럼, 요런 걸 딱 감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단지가 특징입니다. 은행나무는. 그리고
은행나무는 예, 한렵수라고 보통 부르지만 예, 또 침엽수들이 대부분 다 예, 나자식물 또는 예, 거시식물인데 이 은행나무도 예, 나자식물이면서 예, 거시식물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였습니다. 원산지는 예, 중국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곧 제가 느끼면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원에도 가끔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나무 줄기가 이렇게 쭉 있으면 예, 이렇게 또 작은 줄기들이 아래로 축축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뭐 빨래를 넣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는데요. 이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독일 가문비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줄기가 아래로 쭉쭉쭉 쳐져 있는데 이게 눈이 많이 오면은 예, 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런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숲이는 이렇게 퍼즐 모양으로 많이 갈라져 있네요. 이렇게 오래된 나무 이런데요. 여기 보면 설명이 있어요. 유럽 온산의 상로 침엽 경우이죠. 침엽이라는 거는 예, 바늘 모양의 잎이고 줄기는 평활하다 그러는데 평활은 아닌 것 같아요. 평활하지 않죠. 줄기가 막 그냥 껍질이 많이 벗겨져요. 크니까 장가지는 아래로 늘어졌잖아요. 장가지가 아까처럼 눈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열매는 긴 원주상이며 아래를 향해 달린다 그러죠. 열매는 아래를 향해 달리는데요. 열매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거네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달리죠. 이것도 아까 우리 종미나무처럼 종미나무도 조금 더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소나무가죠. 소나무가인데 아래로 달리죠. 이게 바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나무, 예, 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진화한 나무. 예, 여러분께 독일 가문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뒤로 가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수영이 귀신 나올 것 같은 나무죠. 저는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렇게 잔가지들이 아래로 축축 쳐져 있는 나무. 또 수영이 예쁘지 않나요? 나름 예, 귀신같이 보여도 또 멀리서 보면 또 멋집니다. 독일 가문비였습니다. 와, 앞에 있는 나무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상당히 나무가 큽니다. 이게 영상으로 봐서는 여러분 나무 높이를 좀 알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엄청 큰 나무입니다. 예, 이렇게 나무 수영이 너무 예쁜데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름이 있는데 서양측백나무입니다. 측백나무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렇게 자란다 그랬죠. 이렇게 잎이 이렇게 눌러놓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옆으로 보면 이런 형태. 앞에 그린, 뒤에도 밝은 그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잎은 제가 여기 열매를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띄게 볼게요. 열매가 이렇게 보통 쌀알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가 벌어지는데요. 요게 특징입니다. 떨어져 버렸네. 하나 있는 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있다. 예, 제가 하나만 떨어질 거니까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런 모습이네요. 이게 아까 우리 측백나무는 별사탕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찌 보면은 예, 꽃처럼 생겼어요. 열매가 쌀알보다는 꽃으로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여러분께 서양 측백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열매가 측백나무는 별사탕, 얘는 열매가 꽃처럼 생겼습니다. 예, 서양 측백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이름표가 있는데요. 예, 분비나무입니다. 예, 구상나무하고 분비나무는 거의 비슷한데 예, 도규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은 구상나무, 예, 위쪽은 중부지방 쪽은 분비나무가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생에서 보는 느낌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잎은 실제로 이보다 더 긴데 구상나무는 거의 360도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는 형태, 모여있는 형태. 얘는 거의 지금 형태로 보면은 거의 이렇게 반원 정도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돼 있고 잎도 실제로 더 긴데 더 길어요. 더 긴데 좀 짧은 것 같고 잎 뒷면은 이제 흰색 기공 조선이 2개 있고 앞쪽은 이제 요들 해가지고 이렇게 하트 모양입니다. 요거 예, 지금 자생에서 보는 나무하고 심어놔가지고 자생 형태는 잘 정확히는 안 보입니다. 예, 어쨌든 분비나무는 구상나무와 비슷하지만 도규산 기준으로 이쪽에서 자란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바란산 정상부 같은데 우리 용평 스키장이 있는 그런 쪽에서 자랍니다. 분비나무였습니다. 이 앞에 멋진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너무 멋지게 자랐죠? 예, 잎은 뭐 길어 보이진 않습니다. 잎은 뭐 새끼손가락 정도 크기인데요. 얼핏 보면 좀 시끌시끌하게 보입니다. 예, 이름표가 있는데 섬잣나무예요. 섬잣나무는 섬자가 들어갔으니까 예, 울릉도에서 자란다는 뜻인데요. 아래쪽에 잎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잎이 길지는 않죠, 그죠? 이렇게 새끼손가락 정도. 잎이 5개 맞죠. 잣나무는 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도 5개입니다. 섬잣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잣나무 숲이가 벗어진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우리 정원에 심어놓은 그 섬잣나무하고 또 다른 느낌인데요. 이렇게 좀 그 우리 왜 하얀 그 검은 머리가 좀 하얗게 되면 좀 시커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잣나무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 이런 느낌인데 잎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5개죠. 잣나무들 5개입니다. 근데 얘는 우리 잣나무보다는 잣나무 한 반 정도 됩니다. 길이가 짧습니다. 요거 수피가 가로로 갈라지는 거는 잣나무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름표가 여기 있죠. 섬잣나무인데 섬자가 들어갔으면 거의 울릉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섬도루기도 그렇고 울릉도에 자생한다고 되어 있죠. 잎은 5개씩 모여나는데 지금 잎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5개. 여러분께 잣나무보다는 잎이 한 반 정도로 짧은 그런데 5개가 모여나는 5개가 모여나는 여러분께 섬잣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들도 다 저기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이렇게 쭉 자랐습니다. 너무 멋지죠? 오늘 저기 하늘이 잿빛 하늘이고 요새 겨울이라 빨리 그 해가 지는 것 같아요. 벌써 좀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멋진 잣나무들을 또 좀 보여드립니다. 확인 들어갈까요? 저 확인 꼭 들어갑니다, 여러분. 5개 맞죠? 잣나무입니다. 여러분, 저 앞쪽에 잎이 다 진 나무가 있습니다. 좀 당겨 볼게요. 제가 상륙수만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왜 이 나무를 갑자기 소개해 드리냐? 이 친구는 이제 침엽수입니다. 화록송이입니다. 화록송이라는 얘기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여름에 이제 잎이 푸르름인데요. 이 친구가 잎갈나무예요. 여러분 뭐 산에 가면은 일본 잎갈나무를 심은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리고 열매가 꽃처럼 되게 예쁘잖아요. 이 친구는 잎갈나무인데 금강산 쪽 아니면 북쪽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를 식재를 해놨는지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잎갈나무를 본 적은 그 오대산 가서 한번 딱 봤습니다. 자생으로 있는 거를. 근데 일본 잎갈나무하고 차이가 그 실편,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실편이 이렇게 그 열매 조각이 다 실편인데요. 이게 실편이 그 일본 잎갈나무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잎갈나무는 이게 그 실편이 끝부분이 이렇게 제쳐지는데 얘는 제쳐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 바로 잎갈나무인데 잎갈이라는 것은 잎을 갈아치운다니까 그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는 의미죠. 요거 잎갈나무입니다. 저 숲속으로 제가 들어가가지고 잎갈나무 열매를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금강산에 자라는 잎갈나무 일단 멀리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잎갈나무입니다. 얼핏 보면은 잣나무처럼 숲이 갈라지기도 했는데요. 좀 붉게 보이죠? 이 나무가 지금 잎을 달고 있지 않죠, 그죠? 낙엽만 좀 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잎갈나무입니다. 좀 북쪽에서 자라고 보기가 되게 힘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숲이는 이런 모습. 열매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열매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예전에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으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잎갈나무였습니다. 일본 잎갈나무가 아닙니다. 잎갈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입니다. 이 앞에 상록수인데 잎이 타원형으로 좀 큽니다. 이렇게 크고 잎자루도 좀 긴데요. 이름이 있습니다. 만병초입니다. 만병초. 진달래가인데 백두대간과 울릉도에 분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고산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잎이 이렇게 위쪽에서 보면 다 모여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상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수가 있죠. 여러분께 진달래가의 만병초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열매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한 5개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렇게 요거 여러분께 백두대간과 울릉도에서 분포하는 상록나무 만병초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만병초 꽃이 좀 크고 되게 예쁘죠. 만병초입니다. 제가 초반에 개비자나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국립수목원에는 비자나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국립수목원을 꽤 많이 왔는데 오늘 침엽수 그 영상 찍으면서 좀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나무 비자나무 맞습니다.
와, 제가 비자나무는 중부지방에서 못 자라는 줄 알았는데, 비자나무 여러분 잘 자라고 있죠, 그죠? 그게 대부분 이 중부지방에는 거의 뭐 이게 기온에 약해가지고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꽤 많이 컸죠. 예, 여기 이름표도 확인하니까 주먹나무, 저기 비자나무가 맞습니다. 비자나무는 내장산 이남에서 자생하고 해발 800m 이하의 저지대에서 자란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록 침욕 교목인데 배의 중요한 부분을 만드는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뭐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좀 가까이 있는 요 잎을 보니까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잎이 침이 날카롭습니다. 완전 침이죠. 당겨보겠습니다. 완전 침이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뒷면을 보면 확실히 나타나는데 여기는 흰 줄이 하얀 줄이 확실히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잎은 제가 이 잎은 현재는 개비자나무 잎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자생에서는 이거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기본조선 흰 줄이 두 개가 확실히 나타났죠. 그래서 요거는 비자나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름표가 틀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요거는 비자나무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잎 길이를 보면은 비자나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한 잎이 자생해서 가보면 한 이만한데 얘는 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나무입니다. 지금. 그죠? 예. 이 뒤에 흰줄이 기공전선이 아주 흰줄이 길게 있는, 두 줄이 길게 있는, 비자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기쁘네요. 비자나무가 중부지방에서 잘 자라네요. 저는 비자나무가 중부지방에 이렇게 월동 밖에서 심어놓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국립수목원 많이 왔는데 이 비자나무 처음 봅니다. 오늘 침려수 찍는다고 영상을 찍는다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름표가 비자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조사를 보면 비자나무 확실히 맞습니다. 여러분께 비자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왼쪽이 비자나무고 오른쪽이 개비자나무입니다. 비자나무는 중부지방에서 월동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비자나무가 자라는 것도 봤습니다. 원래 추위에 약하다고 또 도안 같은 데 있는데 어쨌든 자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침이 완전히 날카롭죠, 그죠? 이렇게. 얘는 이만큼 날카롭지 않습니다. 더 날렵합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은 왼쪽이 이제 비자나무인데 뒷면을 보면 이게 흰 줄이 두 개가 있어요. 얘는 그죠? 바이죠, 확실히 보이죠? 흰 줄이. 얘는 흰 줄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뒷면이 화이트입니다. 주명만 녹색이고 화이트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비자나무를 왜 정확히 아냐면 이 흰 줄 두 개를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자나무를 정확히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좀 비자나무하고 개비자나무 구별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잎을 함부로 뜯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또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뜯었으니까 이제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자나무와 개비자나무였습니다. 여기는 국립수목원 호수인 융리모입니다. 융리모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 가지고 앞에는 이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름표가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섬향나무죠. 그죠? 섬향나무. 섬향나무는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향나무 종류들은 바늘 이렇게 침접하고 물고기 비늘 모양의 인접 두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요. 다 보면 이렇게 다 침접밖에 안 보여요. 이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봐도 인접은 하나도 안 보이고 침접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누워서 자라는 경향성이 보이는데요. 요거 이름표대로 섬향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남쪽 지방 섬에서 자란다고 하는데 침접, 인접 두 종이 보통 있지만 이 섬향나무는 주로 침접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섬향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5시가 가까이 돼가지고 정문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물들은 제가 보니까 큰 흐름을 여러분께 한번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요. 보통 중부지방하고 남부지방까지는 잎이 가을에 떨어지는 나무들이 많이 있죠. 중부지방에 이제 중부하고 남부지방에서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방하고 제주도 쪽에 자라는 상록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록수가 또 있고 또 식생이 좀 독특한 거는 울릉도 섬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좀 다양한 나무들이 많이 있죠. 섬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섬노루기, 그다음 섬잣나무, 섬자가 들어간 나무들이 울릉도에 많이 자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식생이 좀 독특한 게 석회암지대,
시멘트 원료가 석회암이잖아요. 영월, 뭐 제천, 뭐 강릉, 동해 이런 쪽에 자라는 카르스트 지형이죠. 거기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좀 독특한 식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이제 유도상으로 보면은 남쪽이기 때문에 남방계 식물이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또 그 한라산 이쪽으로는 북방계 식물도 좀 자라죠. 뭐 시로미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자라는 나무, 백두산에 자라는 북방계 식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시가 다 돼 가는데요. 좀 이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국립수목원 연못인 육림호인데요. 앞에 오리도 잘 지금 헤엄치고 멋집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푸르름이 가득한 나무, 침엽수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